이번 시간에는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 중에서도 주요 내용은 뭐냐? 각속도하고 각가속도 얘기입니다. 각속도, 각가속도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입니다. 교과서에 보면 등속 원운동의 표현 해가지고 처음 나오는데, 등속 원운동을 표현할 때 알아야 되는 것이 각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각속도하고 구분해야 되는 것이 속도 되겠습니다. 속도. 속도는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단위 시간 동안 변화한 변이가 속도예요. 단위 시간 동안 변화한 변이. 단위 시간이라고 하면 물리에서는 보통 1초죠. 1초 동안 변이가 얼마나 변했냐, 그거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속도 V는 T분의 걸린 시간분의 델타 S가 되겠죠. 변이. 이제 벡터이니까 화살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다 생략을 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랑 개념이 비슷하죠. 단위 시간 동안. 그 얘기는 뭐예요? 단위 시간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1초 동안 몇 도나 회전했냐예요. 그러면 각속도를 표시할 때는 보통 이렇게 오메가라고 쓰는데, 오메가는 1초 동안이니까 걸린 시간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t분의 각도예요. 여기 변이가 아니라 각도이기 때문에 델타, 세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뭐가 되냐면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가 됩니다.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리, 미터를 시간으로 나눴다는 얘기고, 각도 라디안을 시간으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 그런 단어가 있죠. 라디안. 라디안이 무엇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동안은 각도를 나타낼 때 360도 한 바퀴는, 반 바퀴는 180도 이렇게 나타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각도잖아요. 각도. 근데 이 각도를 뭘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냐면 거리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리.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만약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각도가 세타다. 저 각도 세타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이니까 반지름이 있겠죠. 반지름 R이라고 해봅시다. R. 그러면 이 반지름 R에 대해서 요 호의 길이가 몇 배이냐. 이런 개념이 라디안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호의 길이가 R인. 그죠? 몇 대 몇이냐면 1대 1이죠. 1대 1. 이런 경우 이 세타 각도를 뭐라고 하냐면 1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디안이라는 것의 개념은 뭐냐면 반지름의 몇 배이냐가 되겠죠. 반지름 R의 몇 배냐. 그러면 각도를 거리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원주를 계산하죠. 이 한 바퀴 어떻게 계산해요? 2 파이 R입니다. 원주는 2 파이 R. 2 파이 R은 몇 도에 해당하냐면 360도죠. 그죠? 360도. 그러면 얘는 360도는 얼마가 되냐면 2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2 파이 라디안. 왜? 반지름 아래 몇 배냐면 2 파이 배가 되는 거죠. 360도의 원주에 해당하는 것은.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뭐예요? 좋은 점은 뭐냐면 반지름이 이렇게 길어진다 하더라도, 길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마찬가지로 또 R1이라고 놓고 이 길이를 R2라고 하면 이때 이 호는 R2가 되는 거예요. 길어지더라도 360도는 여전히 2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겠죠. 게다가 이제 90도다. 그러면은 저거에서의 4분의 1이니까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속도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뭘 사용하냐? 라디안을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다시 지우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얘가 R이고 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이 각도 세타는 반지름 R의 몇 배이냐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호의 길이 L은 결국에 어떻게 구하냐면 반지름에다 세타만 곱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반지름 아니 호의 길이 L은 R 세타라는 고 이렇게 쉽게 원주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360도는 아까 2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한 바퀴의 원주는 얼마가 되냐면 2파이 R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원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식이 또 성립을 하냐면 선속도 V라고 하는 것은 T분의 델타 S예요. 이동한 변이입니다. 여기서 놓고 보자면 요거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변이. 얘가 델타 S인데 그게 지금 뭐예요? L이에요. L. 그 얘기는 뭐냐? 델타 T분의 델타 S인데 요 델타 S 대신에 얘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R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T분의 R 변하는 건 세타가 변하겠죠. 델타 세타. 근데 T분의 델타 세타는 뭐가 되냐면 아까 정의내린 각속도 오메가가 됩니다. 단위 시간 동안 몇 도 움직였냐? 오메가.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하면 V는 얼마가 되냐면 R 오메가가 됩니다. R 오메가는 뭐냐? 얘는 이제 속도죠. 그냥 흔히 말하는 속도는 얘는 각속도죠. 각속도에다 뭐만 곱하면 되냐면 반지름 R만 곱하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으로 넘어가면 V는 T분의 델타 세타인데 결국에 얘는 뭐가 될 수 있냐면 R 오메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오메가는 T분의 델타 세타고요. V는 R 오메가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V라는 식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가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한 물체가 요 점에 있습니다. 요 점에 있다가 여기까지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R1이라는 벡터가 될 수 있죠. 변이 벡터가 위치 벡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R2라는 위치 벡터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R1 이 점에서의 속도 벡터 V1이 되겠죠. 접선 방향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V2라고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V1, V2.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R2에서 R1을 뺀 값이죠. 이 녹색 벡터는 R2 마이너스 R1이니까 얘는 델타 R이 됩니다. 델타 R. 예, 이동한 변이가 되겠죠. 예, 그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델타 V를 구하고 싶어요. 델타 V. 델타 V. 얘는 어떻게 구해요? 예, V2에서 V1을 빼주면 되겠죠. V2에서 V1을 빼줍니다. 네, V2에서 V1, 델타 V를 구하기 위해서 V2에서 V1을 빼줍니다. 그러려면 얘네를 그대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이 V1을 반대 방향으로 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리던지 아니면 이제 V1에서 V2 쪽으로 벡터를 그리면 되겠죠. 예. 아니면 이 벡터를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옮긴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벡터는 사실 요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어디에다 그려야 맞냐면 평균이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에다 그려줘야 맞습니다. 그러면 방향을 그대로 그려주면 이 세 개의 벡터가 사실은 같은 벡터고요. 방향은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이 원의
중심을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쵸? 지금 우리가 구한 건 델타 V예요. 델타 V라는 건 뭐예요? V2에서 V1을 빼준 겁니다. 이거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걔가 바로 뭐가 되냐면 가속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얘네들의 방향이 이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가속도의 방향. 그러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F는 ma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죠? a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의 방향과 같냐면 힘의 방향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운동할 때는 힘을 어디로 줘야 되냐? 예, 중심 방향으로 계속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심 방향으로. 그래서 구심력의 방향은 혹은 구심 가속도의 방향은 중심 방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벡터상으로는 이렇고요. 얘를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자면 델타 V는 아까 얘기한 대로 V2-V1이 됩니다. 그죠? 지금 이쪽에서 얘가 그려지는 거죠. V2-V1. 근데 이 V2-V1이 얘인데 얘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V2, V1, 델타 V. 얘가 세타가 되는 거죠. 얘는 사실 여기 위에다 원을 또 커다랗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V1과 V2가 같습니다. V1하고 V2의 크기가 같습니다. 왜 같냐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등속 원운동이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는 같습니다. 방향만 바뀌는 거고요. 그러면 이 델타 V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V1하고 V2가 같기 때문에 이 V1, V2를 V라고 놓으면은 델타 V는 사실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R 세타, R 세타니까 R이 아니라 R 대신에 V, 그 다음에 세타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세타의 변화니까 델타 세타. 예, 그래서 델타 V는 V 델타 세타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위로 올려주면 이 델타 V2 V1 델타 V 값이 저렇게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 T분의 델타 V인데요. T분의 델타 V에서 델타 V가 V의 델타 세타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T분의 델타 세타 값이 얼마예요? 그렇죠. 얘는 오메가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의 가속도 A는 구심 가속도 A는 얼마가 되냐? V 오메가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V 오메가. V 오메가. 근데 또 앞쪽에서 V는 R 오메가니까 얘는 또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적어볼게요. V는 R 오메가죠. 얘는 뭐 또 되냐면 R 오메가 제곱이라고 됩니다. 이게 구심 가속도예요. 정리하자면 구심 가속도라고 하는 거 결국에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입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원운동, 등속 원운동 하는 경우에는 델타 V가 V 델타 세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V 오메가가 되고 V는 R 오메가이기 때문에 R 오메가 제곱 이 구심 가속도가 된다는 얘기죠. 또는 R 오메가 제곱이라고 해도 되고 얘를 바꿔서 R분의 V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오메가를 없애고 V로 바꿔준다면 그러면 밑에로 이제 구심력입니다. 구심력은 어떻게 구해요? 구심력은 F는 무조건 이제 MA니까 쟤를 거기에 A 대신에 써주면 되겠죠. M, R, 오메가 제곱 이거나 R분의 M, V 제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심력이에요. 구심력. 그래서 구심력이
F는 R분의 mv 제곱이다 라는 것을 외워두는 게 제일 편하고요. 얘가 R분의 mv 제곱이 ma다. 그죠? 뉴턴의 법칙이 F는 ma니까 그러면 이 가속도 a가 R분의 v 제곱이라는 것을 또 금방 알아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만 굳이 이런 얘네들을 다 외우려면 복잡하니까 가장 간단한 경우 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구심력입니다. 구심력을 외워둔 다음에 거기에서 구심 가속도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V는 R 오메가라는 식도 유도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속도와 가속도의 개념입니다. 속도와 가속도의 개념인데 얘네들이 다 단위 시간 동안 변이가 얼마나 변했나 혹은 단위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인데 거기에다 각 혹은 구심이라는 말만 붙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변이 대신에 각이 얼마나 변했냐. 속도의 변화량인데 걔가 이제 여기서의 속도는 빠르기가 아니라는 거죠. 방향이 변한 거죠.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변하고 있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고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심 가속도나 구심력의 방향이 항상 중심 방향을 향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